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의를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여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서 추경 동시 처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야권은 선특검 후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당초 범행 대상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수를 조작한 댓글이 2개가 아닌 2만여 개이며 범행에 쓰인 아이디도 2290개인 사실을 경찰이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경공모 회원 2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은수미 후보가 자신은 버스와 지하철, 걸어서 출퇴근하는 BMW족이라며 운전 지원 받은 건 10%도 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원 의혹을 폭로한 운전기사의 아내도 지난 1월부터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주택 4채가 부서졌습니다. TV조선 특별기획 드라마 대군 사랑을 그리다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열연을 펼친 주인공 주상욱, 진세연, 윤시윤 씨 출연해 촬영 뒷이야기를 밝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사흘 연휴 마지막 날 오늘은 날씨도 아주 좋았는데 어떻게들 보내셨는지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댓글 조작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지만 그 대가로 추경 예산안 처리 등 17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통큰 양보라고 주장을 했고 야당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먼저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통큰 양보라며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3가지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만 해주면 특검을 논의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17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추경안 처리와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을 비롯해 물관리 일원화법 등 7대 법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7대 민생 법안 처리까지 요구했습니다. 정작 야당이 요구한 방송법 처리는 제외했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특검 하나 들어주면서 무슨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즉각 수용하라! 한국당은 내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5월 국회를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로서는 천막 농성투쟁도 노숙 단식투쟁도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를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바른미래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침낭과 모포를 준비시키며 노숙투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댓글 조작 특검법 수용의 조건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되 여당에 거부권을 달라고 한 점인데 이 밖에도 명칭과 처리 시기에 있어서도 여야가 전혀 다른 주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 추천 특검 후보 중 1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안에 반드시 임명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특검에 의해서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 특검을 거부하는 권한을 여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추천 방식은 야당이 추천하고 여당이 비토한다. 야당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특검 후보를 고르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합니다. 특임 검사 임명도 특검 내용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특검을 유명무실하게 하기 위한 꼼수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검법 명칭에 김경수 의원의 이름 석자가 들어갈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시기도 쟁점입니다. 야당은 내일 당장 특검법을 표결하자고 제안하지만
여당은 이다리 집사를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합니다. 특검법 처리 시한을 최대한 늦춰 지방선거 이전에 특검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미북 정상회담 관련 뉴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상회담 약속은 잡아놨는데 시기와 장소를 둘러싸고 뭔가 장애물을 만난 듯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고 북한도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연일 미국을 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남성 기자입니다.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완전 포기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연료, 미사일 등을 바깥으로 반출할 수 있을지도 매우 회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북한이 트럼프에게 장난치면 종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표적 대화론자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이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할 시점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CVID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f you believe that, and many in Washington do, it's hard to see the North giving up their nuclear weapons right now.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연일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자 6면 개인 논설에서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심리사상 문화전을 펼치고 있다며 제국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모기장을 튼튼히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어제 미국이 인권 문제에 소동을 일으키며 한반도 정세를 다시 긴장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북한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의 직계 자손으로 알려진 북한군 고위 간부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탈출했다는 뉴스가 북한 내부 소식을 주로 다루는 매체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인물이어서 북한 당국이 곧바로 추격조를 보내서 암살에 나섰지만 아직은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방첩 업무를 총지휘하던 북한 국가보위성 해외 반탐국 소속 강모 대좌가 영국 등으로 도주했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강 대좌는 지난 2월 25일 북한 해커들의 거점인 중국 선양의 칠보산 호텔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 대좌는 이 호텔에 주둔하며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지역의 반탐 요원들을 총지휘해왔고 도주 당시 달러를 찍는 활자판과 상당량의 외화를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발생 즉시 김정은이 직접 암살 요원 7명을 급파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3명을 보냈다고 대북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중국 내에 나와 있는 북한 무역, 외교 이런 고위층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뇌물 사건이나 여러 김정은이 즉각 살해 지시를 내린 건 강 대좌의 출신 성분 때문. 강 대좌는 김일성의 모친인 강반석의 부친 강도눅의 후손입니다. 강반석은 북한에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낳아 키우신 위대한 어머니로 우상화하고 있고 강 대좌도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 인천과 평양에 항공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그렇다면 가능한 일이긴 한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북한이 왜 한국행 직항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현재 북한 영공에는 북한 비행기와 그리고 러시아 비행기밖에 다니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적기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정부가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고요. 외국 항공기들 역시 지난해 12월 이카오가 위험성을 강조한 이후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행 직항로 개설을 요청한 이유는 인천, 평양 정기편도 정기편이지만 막힌 하늘길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 이익 때문인데요. 비행기가 영공을 통과할 때는 일종의 통행세를 내게 됩니다. CG를 한번 보시면요. 북한의 영공 통과료는 회당 약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과거 우리 항공기들과 외국 항공사들은 북한에 연간 약 30억 원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연간 30억 원이면 예. 북한 경제에서는 뭐 적지 않은 돈인데 맞습니다. 북한의 하늘길이 막히면서 이 돈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카오가 북한의 영공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카오의 관계자 2명이 북한을 향해 떠났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카오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동해상으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인 셈입니다. 자, 어쨌든 이카오가 방북을 해서 예. 북한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면 평양 인천 간 노선이 생기는 겁니까 그럼? 그런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때문인데요.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항공기의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유엔 회원국 국적기는 북한 전용기에 실린 화물은 물론 탑승객의 개인 수화물까지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의 고려항공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항로 개설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항로가 생긴다 해도 기형적으로 될 전망입니다. 직선거리로는 휴전선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가깝지만 비무장지대 상공이 비행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서해로 나간 다음에 이렇게 평양으로 가는 디귿자형 모양의 서해 직항로가 맞습니다. 돌아서 가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 디귿자형으로 서해 직항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엔 제재와 독자 제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제 단식 중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가 원래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홍준표 대표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범행 대상이 홍준표 대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홍준표 대표 폭행할 계획 있으셨습니까? 다른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지만 단독 범행 여부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습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거 맞나요? 당연하죠. 한국당은 김 씨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구와 김경수 무죄 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 테러가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국회 비준 달라는데 그렇게 어렵나? 김경수 의원 뭐라 하노? 그 무죄를 하는데도 특히 한국당은 무직인 김 씨가 많은 돈을 들여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시위를 위해 강원도에서 파주, 국회를 오간점을 볼 때 철저한 배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적 연계 세력의 유무, 기획된 범행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민주당은 폭행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계획 범죄란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라 주장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지금 단식이 벌써 닷새째고 폭행도 당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예, 좀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더군다나 이 노숙투쟁은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몇 배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겁니다. 예, 뭐 건강도 걱정이고요. 또 이제는 단식을 풀고 국회 정상화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만 수용되어진다면은 추경을 비롯해서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드리겠다고 했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은 특검답게 이렇게 수용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좀 꼼수를 썼어요. 좀 그런 특검안을 조건부로 수용했는데 상당히 교활하고 좀 비열한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예, 뭐 그래도 오늘 민주당 입장은 좀 진전된 것으로 평가를 할 만하지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난주 우원식 원내대표와 1대1 회동 때 내용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조건도 많아졌고 한 3가지 문제. 특검은 수용하는 것이지 특검 시기를 또 5월 24일로 하자. 그리고 또 특검 추천 방식에서도 지금까지 최순실 내곡동 사저 특검, BBK, 디도스 특검 다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면은 그걸 대통령이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선택한 것이지. 지금 이번에 특검 제안을 보면은 야당이 특검을 그것도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다시 여당인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상 특검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예, 김 대표님 폭행건 관련해서 배우가 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뭘까요? 상당히 이 친구 동선이 파주 판문점에서 이제 또 삐라를 날리는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게 무산되니까 다시 국회로 이렇게 와서 좀 우리 당직자들이나 그날 상황을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CCTV나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했다는 것이죠. 저도 은격결에 김성태 의원님 악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저 화장실 가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보고 손을 내밀다가 은격결에 당한 겁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발적이지는 않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렇게 드루킹 특검 천막 노숙 단식 투쟁을 벌리는 또 옆에는 또 이제 별도의 또 천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짤막하게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가 이제 협상의 시한이라고 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내일까지도 타결이 안 되면 야당의 선택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정세균 의장이 중재한 특검은 민주당이 수용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 결의안을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5월 국회를 정상화시키자는 정세균 의장의 그런 중재안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만일 내일 오후 2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 전반기 국회 마지막 데드라인을 내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오늘처럼 특검법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 위한 비열한 그런 교활한 이 특검안을 낸다 그러면 사실상 5월 국회는 전면적으로 이제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추경이라든지 민생법안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국회의장 선출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경수 의원이 담당한데 못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댓글 조작은 여론 조작이니까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적 잘 알겠습니다. 실체적으로 밝히자는 건데 그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댓글 여론 조작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한 개의 기사에서 2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오늘 경찰은 670여 개 기사에서 2만여 개 댓글의 공감수를 매크로를 이용해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조작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입니다. 드루킹 일당 3명은 이 기사에 달린 2개의 댓글에 공감수 조작 혐의로 지난 3월 25일 구속됐는데 43일 뒤인 오늘 676개의 기사에 2만여 개의 댓글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디 2290개를 동원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돌려 210만여 회의 부정 클릭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치 그것도 네이버 한 곳에서만 나온 수치입니다. 아이디 하나로 약 900회의 부정 클릭을 한 셈입니다. 경찰은 네이버가 제출한 로고 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사 상황을 종합해 추가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격의 기사에 대해 조작이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모니터링 요원 오모 씨 등 21명이 피의자로 추가 입건돼 곧 소환됩니다. 드루킹 일당의 활동은 대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미 확인된 상태. 부실 지적을 받는 경찰 수사에서마저도 드러나는 범죄 혐의는 매우 커 보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대선 시점 불법 행위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쓰인 아이디들이 상당히 확보된 만큼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뒤늦게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 경공모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공모가 폐쇄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온 만큼 이미 회원들끼리 입을 맞췄거나 대화방 같은 증거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공모 회원은 4,500여 명이 넘지만 댓글 조작은 핵심 회원들이 점조직 형태로 비밀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숨은 지구 등 핵심 등급 이상 회원이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확보해 제공하고 모니터 요원들은 공략 대상 기사들을 선정해 일명 계좌비방에 올리면 이 방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이 실행에 나서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활동 지침도 자체 제작 채팅 앱을 통해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드루킹 댓글 조작 활동이 조직적이고 치밀했지만 초기 경찰 수사는 느슨했던 것. 경찰은 뒤늦게 경공모 조직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착수 90일 만입니다. 입건 피의자도 스태프와 모니터링 요원 등 30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핵심 경공모 회원들이 채팅방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경찰 수사 시 연락을 취하자며 대비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재신청 여부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자신은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걸어서 출퇴근하는 이른바 BMW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지원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수행했다는 운전기사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이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은수미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본인은 BMW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서 일 보고 출퇴근한다는 표현입니다. 은 전 의원은 또 여러 사람이 차량 지원을 해줬다며 최모 씨의 차량 지원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폭로에 대해서는 작전 세력이 개입한 정치적 모략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일정을 공유한 문자와 메일을 공개하며 주 3회 이상 은 전 의원을 수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대는 월요일 아니었어요. 라디오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일 거예요. 강의료 지출 주는 데가 저희가 사업자 소득 떼려면은 신분증이랑 그거 한명사본 보내야 되는데 그건 제가 갖고 있었어요.
최 씨 부인이 성남시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은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폭 스폰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도 은 전 의원이 출정식을 한 것은 성남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건설사 앞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채용하라는 막무가내식 집회를 국감 때 지적받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한 건설사 로비에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란 압박입니다. 저희도 좀 너무하다 싶은데 그분들이 또 워낙 세시고 그러니까. 건설사는 결국 타워크레인 기사 중 70% 이상을 민노총 소속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른 지부의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대표를 협박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다른 공정 근로자들에게 원래비란 명목으로 금품도 요구합니다. 이 원래비라는 예를 들면 한 달에 300에서 500을 안 주면 이 자재를 올릴 때 10분에 올릴 걸 1시간에 올릴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민노총 타워크레인 지부의 돈 넘은 갑질은 국감 때 문제로 지적됐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지부 여기는 건설 현장의 갑 중의 갑이에요. 슈퍼 갑이에요. 이 타워크레인 지부 허락을 받지 않으면 건설 자체가 안 됩니다. 다른 근로자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노동법 훼손행위지만 고용노동부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소 짧게 느껴졌지요. 그래도 오늘은 비가 그치면서 미세먼지도 적고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연휴 풍경을 차정승 기자가 담았습니다. 넓은 들판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청보리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춥니다. 축구장 150개 면적의 청보리밭이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합니다.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니까 되게 광활하게 청보리밭이 펼쳐져 있어서 되게 예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 급한 아이들은 바닷물에 몸을 담급니다. 백사장은 가족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날씨 좋다고 그래서 바닷가 가까운데 놀러 왔습니다. 조개도 캐고 애들하고 그냥 물장난도 하고. 한강공원에도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그네를 타고 놀이도 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공짜로 더 얻는 휴일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아빠로서의 또 노릇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았습니다. 휴일 마지막 날인 오늘 대기는 대체로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미세먼지 수치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가 적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낮 기온이 23도까지 올라갑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이 이어지다 일요일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휴일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가정용 LP가스가 폭발해 주민 2명이 숨지고 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노란 불꽃이 번쩍이더니 돌무더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지나가던 차가 멈춰서고 놀란 주민이 뛰쳐나옵니다. 오늘 낮 11시 15분쯤 경기도 양주의 한 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집 2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주변 집들도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4시간 가까이 잔해를 뒤졌습니다. 무너진 집안에서는 숨진 58살 이모 씨와 69살 김모 할머니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던 한 주민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펑 터질 때 막 도망을 오는데 볼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내가 살라니까. 폭발은 수십 미터 떨어진 공장 지붕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LP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하고 지상에 있는 게 LPG 가스통하고 같이 합산해서 폭파가 된 건지 이게 하나로 인한 독립적인 폭파 사고인지는 정밀 조사를.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지점과 경위를 찾기 위해 내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부산에서는 일가족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친척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부서진 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다친 사람들을 서둘러 구조합니다. 오늘 아침 9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교차로에서 76살 송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경계턱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탔던 송 씨의 누나 78살 송모 할머니가 숨지고 운전자 송 씨 등 일가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차 밖에 나와 있었고 안에 한 4분 정도가 정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송 씨 가족은 친척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오니까 좌측 커브길을 이제 돌아 올라가는데 부정부동이다 보니까 미끄러지면서 중심이 좀 있고. 경찰은 사고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혼잡한 전통시장을 돌며 여성 관광객만 골라서 스마트폰을 훔친 소매치기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전통시장에서 음식을 먹는 여성 뒤로 다가갑니다. 모자로 손을 가리더니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훔칩니다. 지난 3월부터 대구에서 부산으로 와 원정 소매치기를 한 72살 홍모 씨와 45살 윤모 씨입니다. 홍 씨 등은 전통시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 관광객들만 골라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그동안 훔친 휴대전화는 10대 800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일하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조심을 해야지. 이렇게 잘못했으면 홍 씨와 윤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매치기를 하기 전날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각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홍 씨는 자신의 암 치료비가 필요해 소매치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은 대구로 달아나던 홍 씨 일당을 추격해 기차 안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애벌레 같은 곤충을 먹는 건 아직 꺼려지기도 할 텐데요. 고단백의 먹거리 산업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곤충 햄과 치즈, 불고기 등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셰프의 손을 거쳐 탄생한 달팽이 요리. 소스의 주원료는 나방의 유충, 애벌레입니다. 달팽이와 애벌레의 조합이 놀랍습니다. 크림 파스타? 그런 맛 나가지고 맛있었어요. 곤충 들어갔다고 하면 좀 놀랄만한. 고소한 애벌레, 그래서 고소해라 부르는 애벌레 외에도 곤충을 이용한 식품 종류는 한둘이 아닙니다. 곤충 쌀빵과 곤충 불고기 요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소시지도, 형형색색 치즈도, 심지어 환자를 위한 유동식도 모두 곤충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형마트에는 곤충 식품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시리얼 속엔 귀뚜라미와 고소해 등을 갈아 만든 가루가 들어갔습니다. 일반 시리얼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나 높습니다. 곤충인지 모르고 그냥 애기 그냥 좀 먹이려고 간식으로 이렇게 집었다가 일반 시리얼이랑 비슷하게 맛있어요. 2009년 1,500억 원 규모였던 곤충 시장은 벌써 1조 원까지 성장했고 2020년엔 1조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곤충의 다양한 성분들을 이용해서 소위 의약품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곤충이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예, 지금 제 옆 이 장면은 미국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용암이 주택가까지 덮치고 있고 유독가스도 새어나오고 있어서 미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하와이를 뒤덮은 화산 폭발 공포에 맞췄습니다. 용암 덩어리가 도로 위를 가로막았습니다. 도로 옆에 있던 전신주도 용암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쩍쩍 갈라진 틈 사이로 하얀 연기가 올라옵니다. Heat coming from the ground. Yeah, there's heat coming up out of this. There's lava under there. 용암은 주택가도 덮쳤습니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로 지금까지 가옥 26채가 파손됐고 주민 1,800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4일 43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 6.9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Oh my God. Oh my God. 이 영향으로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용암 분출구가 열리면서 더 많은 용암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We did activate the National Guard, provide whatever assistance that they need, helping residents with evacuation as well as keeping the community safe. 이번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 곳은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섬 빅 아일랜드의 동쪽 끝입니다. 호놀룰루 공항을 비롯해 유명 관광지와는 3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화산과 지진이 집중돼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가 아닌 태평양판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판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점에서 열이 지구 표면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 열점 위에 하와이가 놓여 있으면서 화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화산 폭발이 석 달 동안 화산 활동이 지속됐던 1955년대와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용암뿐 아니라 유독성 이산화황가스가 함께 분출되고 있어 당국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prognosis is for this to continue. We see no slowdown in activity. 하와이 원주민들은 킬라우에아에 화산의 여신 펠레가 살고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도로를 덮친 용암 앞에 놓인 십자 모양의 돌멩이. 음료 캔들은 여신이 분노를 멈춰줄 것을 바라며 가져다준 일종의 제물입니다. 자연의 대재앙 앞에 여전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지구촌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현장 시간입니다. 국제부 김지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화면에 보면 한 여성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네, 중국의 한 부동산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성이 남자 직원들의 뺨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찰싹 소리가 들릴 정도인데요. 예. 남자 직원들은 기어다니면서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지난달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일자 회사 대표는 직원들이 스스로 체벌을 원했다는 얼토당토하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16살 소녀가 지난 3일 주민 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처벌이 황당합니다. 마을 회의에서 가해자들에게 윗몸 일으키기 100번과 벌금 5만 루피, 우리 돈 80만 원 정도를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 화가 난다면서 피해자 소녀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는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사건 직후 주범격인 2명은 도주했는데 신속한 체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 기자 뒤 화면에 정말 흙탕물이 대단한데 이건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터키 수도 앙카라입니다. 세찬 물살에 자동차와 트럭이 떠밀려 내려가는데요. 차량 보닛에 올라탄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단 9분 동안 쏟아진 비로 이 물난리가 났는데 4명이 다치고 차량 160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김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만 표기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외국 항공사들에게 수정하라고 압박을 가하자 미국이 전체주의적 넌센스라고 받아치며 촉발된 사건인데 자세한 소식은 이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중국 미낭 총국이 중국 내 외국 항공사에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25일. 항공사 홈페이지에 대만과 홍콩, 마카오가
중국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미국과 한국, 호주 등 36개 항공사가 대상이었습니다. 일부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미국은 발끈했습니다. 중국이 왜 다른 나라 기업의 홈페이지를 검열하느냐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은 대만을 국가로 보지 않는 중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전파하려는 시도는 거부당할 것이라며 전체주의적인 난센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주장은 허튼 소리라며 하나의 중국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中华人民共和国政府是代表全中国的唯一合法政府，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미국과 중국. 여기에 대만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G2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TV조선의 드라마 대군이 명품 사극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인 대군의 명장면 다시 한번 보시고 새 주연 배우를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촬영 뒷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현주 기자입니다. 정의롭고 열정적인 조선 최고의 미녀 자현. 연년생 형제지만 자연 앞에선 연적이 되어버린 왕자 이휘와 이강. 대군은 실존 인물인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집에 가는데요. 시청자를 웃고 울린 수많은 명대사도 탄생했습니다. 그대의 기만에, 그대의 우롱에 속도 없이 떨렸는데. 여주인공 자연은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으로 기존 사극 여성 캐릭터와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첫날 밤도 치른 사이에 다시 혼례를 치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사극과 달리 결말을 예측할 수 없어 마지막 회까지 시청자를 몰입시켰습니다. 넌 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형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어제 마지막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5.6%를 기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둔 대군. 주연 배우들은 시청률 공약에 따라 광화문에서 프리허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이 OST는 이제 귀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제 화제 속에 막을 내린 TV조선 드라마 대군의 새 주인공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진양대군 역의 주상욱 씨, 그리고 두 대군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역할을 한 진세현 씨, 그리고 은성대군 역의 윤시윤 씨입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사실 스튜디오를 새롭게 단장해서 세 분을 첫 손님으로 모셨는데 뭐 다른 장식이 필요 없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휴일인데도 저희 직원들 굉장히 세 분 보겠다고 이렇게 또 나오신 분들도 많고 어쨌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상욱 씨가 제일 연장자시죠? 예. 그렇죠. 그래도 질문은 레이디 퍼스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진세현 씨. 대군은 형제죠. 그러니까 두 형제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아주 행복한 역할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드라마지만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떠세요? 네, 우선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렇게 멋진 두 대군 분께서 저를 사랑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캐릭터로도 너무 좋았고 실제로도 항상 두 분이 너무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하루가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물론 뭐 드라마 속에서는 일편단심 은성대군의 여인이셨는데 네, 그렇죠. 실제로 현실에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네,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겠죠. 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자, 저는 뭐 1회부터 이 드라마를 굉장히 열심히 어제까지 본방사수했는데 우리 주상욱 씨의 연기 몰입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사실은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좀 어떻게 드라마 속이지만 네. 끝내 마음을 주지 않은 진세현 씨가 좀 야속하진 않았습니까? 야속합니다. 네, 굉장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드라마고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드라마에만 좀 몰입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제 마지막 회
윤시훈 씨의 폭풍 눈물 연기 저는 굉장히 어제 인상적이었는데 사극치고는 좀 눈물 연기가 많았던 셈이죠. 예, 좀 많았던. 이게 원래 대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윤시훈 씨가 평소에도 잘 우십니까? 평소에 진짜 많이 울어요. 많이 울기도 울어요? 하는데요. 대본보다도 좀 눈물을 좀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게 결국에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했던 바 중에서 특히 휘는 뭔가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또 도전하고 또 뜨겁게 또 슬퍼하고 뜨겁게 행복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휘라는 인물이. 그래서 또 눈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슬픈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그동안은 사실 좀 오래전 드라마이긴 합니다만은 제빵왕 그 드라마의 이미지 이게 워낙 강해서 좀 부담이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셨는지요? 사실 그게 저에게 늘 꼬리표로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요. 항상. 숫자가. 그러니까 50몇%라는 그 숫자가 항상 그 다음은 몇 프로, 그 다음은 몇 프로로 늘 있었고 그게 제 자신한테는 가장 제 스스로를 올감했었는데요. 좀 재밌는 건 또 이번에 많은 좋은 결과들과 좋은 또 사랑도 받았지만 또 숫자적으로도 또 많은 또 이 용기를 얻어서요.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주상욱 씨의 연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상욱 씨의 연기를 그동안 좋아했었는데 왕의 역할은 좀 어떨까라는 좀 걱정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의외로 사극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역할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사극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작품이 끝나고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뭐 어떤 캐릭터 하면 저는 사극을 꼭 해보고 싶고 그리고 꼭 왕을 한번 해보고 싶다. 왕을 한번. 모두가 가장 위에 있는 인물이니까 왕을 꼭 해보고 싶다 했는데 어떻게 이번 작품에 실제로 이제 왕을 하면서 잠깐 하셨잖아요. 네, 좀 짧긴 짧았습니다. 짧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캐릭터라서 뭐 그 상황하고 상관없이 너무나 매일매일 즐겁게 정말 좀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울 때도 너무 즐겁게 운 것 같고 화를 낼 때도 너무나 즐겁게 화를 냈던 것 같고. 그 어제 마지막 장면 부하에게 나를 배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은 사실은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극적인 반전이었다 이런 평가들도 하는데 본인은 이 엔딩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본 처음 이렇게 딱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너무나 슬펐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할까 약간 부담도 됐고 근데 방송은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휘가 형을 뵈게 되면 얼마나 슬플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장면은. 제가 제일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그렇죠. 걱정이었는데. 자, 이제 진세현 씨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진세현 씨는 뭐 한복 잘 어울리는 연기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극 여신, 사극 퀸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번 사극은 뭐 특별히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본인에게는? 일단 저에게 있어서 대군이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자연이라는 캐릭터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쁘고 멋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 작품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연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연이가 뭐 인생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도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성격이 좀 이렇게 톡톡 튀는 이런 성격이 있으신가요? 일단 굉장히 발랄하고 잘 웃고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비슷하셨다. 이번 드라마 하시면서 굉장히 대사로 어록을 많이 남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음에 드시는 대사라든지 어떤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부분 좀 소개해 주시면. 저는 일단 초반에 굉장히 발랄했던 자연이의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었던 장면 중에 대사가 휘랑 첫 만남에 있어서 휘가 이제 나에게 굉장히 되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내가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반가의 규수인데 여자라고 해도 너 나한테 반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자연이를 잘 표현할 수 있었던 장면과 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윤시윤 씨도 멋있는 대사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요? 예.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건데 예. 또 세현 씨가 얘기하니까 저는 극중 자연이한테 휘가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평생 친구 같은 뭐 동반자로 정인으로 이렇게 살자라고 했던 대사가 예. 그 조선 시대 때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 휘가 하는 그 동반자적인 그런 사랑, 결혼관 이게 상당히 전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진세현 씨는 워낙 사극 이미지가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배우에게는 한쪽 이미지가 고정되는 건 부담일 수도 있는데 혹시 다음 작품에 또 사극을 하자 이런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고민은 하겠지만 예. 그래도 어찌됐든 뭐 그런 거를 따지고 이제 연기 작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작품이 얼마나 좋고 또 캐릭터가 얼마나 좋고 이런 거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다음 작품이 뭐 사극이 되었든 다른 게 되었든 정말 캐릭터가 좋고 내용이 좋다라면은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주상욱 씨 목표 시청률 달성하셨잖아요. 어제 드디어. 네, 했습니다. 그 목표 시청률 달성하시면 시청자분들하고 광화문에서 프리허그 하시기로 한 약속 지키시는 건가요, 이제? 예, 사실은 드라마 시작할 때만 해도 시청률 5%라는 거는 상상을 안 했었거든요. 예. 물론 뭐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았겠다 정도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또 마지막 방송에 시청률이 많이 나와서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 공약은 당연히 저희가 또 지켜야죠. 언제 지키고 일정이 잡혔습니까? 9일 저녁? 네, 저희도 뭐 9일 저녁이요. 아마 내일 대충 모레 대략적으로 수요일 저녁에 아마 광화문에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마 9일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정되면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세 분 다 하고 프리허그를 하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질투를 하실 것 같아서 대표로 우리 주상욱 씨하고 제가 프리허그를 한번 하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원토록 그댈 네, 다음 뉴스입니다. 박성현이 LPGA 투어 텍사스 클래식에서 시즌 첫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초반 부진으로 2년차 징크스 우려가 나왔는데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파5 4번 홀입니다. 30m 거리에서 가볍게 퍼올린 공이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이글샷, 단숨에 2타를 줄였습니다. 6번 홀 버디로 단독 선두에 오른 박성현. 마지막 18번 홀에서 강심장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됐습니다. 미국의 린디 덩컨이 한타 차로 추격한 상황에서 20m 거리의 칩샷을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버디로 홀 아웃합니다. 11언더파, 시즌 첫 정상이자 통산 3승에 성공해 상금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풍과 일몰지연에 36홀로 축소돼 진행된 쉽지 않은 대회에서 2년차 징크스를 완벽하게 털어냈습니다. 컷이 2번이나 되고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우승이 다가오니까 그간 힘들었던 마음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퍼터와 퍼팅 자세까지 바꾸는 등 변화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박성현의 우승 원동력,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랑 지난 한 주 내내 같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같이 했던 게 되게 좋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올해의 선수상, 신인왕 등 화려하게 LPGA에 데뷔했던 2년차 박성현이 밝힌 올 시즌 목표는 지난해보다 1승 많은 시즌 3승입니다. 시즌 11번째 대회만에 우승한 박성현. 올 시즌 남은 대회는 23개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평양에 사는 8살 소녀 진미가 눈물을 흘립니다. 촬영장을 감시하고 연출하는 여자가 진미에게 소년단에 가입하는 소감을 말해보라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연신 다그치지만 진미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대신 좋은 것 대해서 생각해봐요.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봐요.
예, 4년 전 러시아 감독 비탈리 만스키가 찍은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입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진미의 부모 직업부터 고급 아파트까지 모든 일상을 거짓으로 꾸미자 몰래카메라로 그 조작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김정은이 지어줬다는 아동병원을 선전하려고 진미 친구가 발을 삐는 것으로 연출해서 병상의 소감을 연습시키는 장면도 나옵니다. 만스키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빈 담뱃갑을 줍는 꽃제비 아이들과 길가 잔디밭에 먹을 나물이라도 있는지 찾는 사람들도 몰래 찍었습니다. Откровенно говоря, после проведенного там достаточного времени,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я ничего не понимаю из тог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этой стране, потому что 요즘 세대에게 북한은 더 이상 베일에 쌓인 왕국이 아닙니다.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에 북한의 일상을 다룬 영상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대부분 북한을 여행한 외국인이 찍은 것들이지만 전직 북한 주재 인도네시아 외교관이 안경 카메라로 몰래 찍은 영상도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 빈대떡과 이발소 체험 영상은 조회수가 1000만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 역시 평양이라는 거대한 세트장의 한 부분이어서 보통 사람들의 진짜 삶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경제 개발을 함께 추진하던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에 총력을 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동당 지방조직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는 자필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죠. 적어도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던 아버지 김정일 시대를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의지가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속임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가 관건일 겁니다. 북한 사람들 삶을 가리고 꾸밀 필요가 없어져서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5월 7일 앵커의 시선은 평양의 일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초여름 날씨를 보인 반면에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서늘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와 남부 모두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꽤 떨어지며 쌀쌀하기 때문에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매우 좋겠습니다. 의상 선택만 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표정 좋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4도, 강릉 11도, 울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 13도, 울산 17도 등 중부는 오늘보다 낮겠고 남부는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후로는 당분간 맑은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사계절이 그렇듯 우리의 삶도 항상 이 5월처럼 빛나는 일만 생기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 좋은 계절에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면서 5월 7일 뉴스나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